예, 질의합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짧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띄워주세요. 이사장 연구회가 지금 매년 연구기관 평가 작업하죠. 예. 그렇죠.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연구회가 제출한 기관평가 배점 자료를 저희가 다시 통계를 돌려보니까요. 연구기관 종합평가에서 연구 성과보다 성과가 차지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연구기관이 연구 성과를 어떻게 잘했냐보다 경영을 어떻게 잘했느냐가 연구기관 평가에서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배점은 1000점 만점에 연구 성과가 750점이고 경영 성과가 250점으로 배점은 연구 성과가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기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경영 평가인데 이 경영 평가라고 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들어가고 박근혜 정부 때 보면 방만 경영 혁신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연구기관 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평가 시스템보다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배점 방식을 좀 변경하시도록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저희 방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교통연구원 부원장이 나와 계시죠? 지금 거의 차량 8052 오피러스 누가 쓰고 있습니까? 업무 차량으로 누구 특정인이 쓰고 있지는 않고. 그거 지금 부원장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로 쓰는 게 송시득이라고 기사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예. 지금 부원장님 이창원 씨죠? 예, 접니다. 실제로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업무를 쓸 때는 썼고요. 업무를 썼다. 자, 부원장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원장이 쓰셨잖아요. 제가 이 자료 다 공개할까요? 근데요. 자, 전용 차량도 아닌데 그게 썼을 뿐만 아니라 운행일지를 보니까 양재동에서 경제인문사연구회까지 양재동에 있는 경제인문사회 지금 교통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일산에 있습니다. 근데 120km예요. 코리아나 호텔 가는데 200km라고 운행일지에다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일산에서 코리아나 호텔 가는데 200km를 운행일지 200km가 나오죠? 허위 작성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 사례가 아니고요. 운행일지 전체가 다 이래요. 이사장님. 예. 지금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 이 차량 관리 규정이나 운행일지 작성 기준이 있습니까? 모르시죠? 없습니다. 지난번에 연구회 이사장하고 연구회 사무총장 차량 운행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국감, 재작년 국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장님이야 당연히 전용 차량이 있는 거지만 업무용 차량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회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그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전용 차량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차량 반납했습니다. 예. 근데 산하연구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각 연구소마다 이 업무용 차량을 대개 경영본부장들이나 부원장들이 전용 차량처럼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해서 규정 개정하시고 차량 운행 관리 일지나 이런 규정 정비하시겠습니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방해 종합국가 전까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교육평가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님이 니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600억 들여가지고 폐지할 때 이유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었죠. 증가 우려가 있다. 이걸 수능하고 연계하면. 교육부가 발표한 게 그거 아니에요? 예, 수능과 연계할 했을 경우에는 때 사교육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폐지한다. 수능으로 요 시스템으로 수능을 시행할 수 없다도 이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부가 이 니트 개발을 하면서 내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영어평가 시험제도를 만들면 사교육비가 준다라고 추진하다가 600억 예산 다 날리고 나서 이제 와서 자신들이 추진 안 하겠다는 이유를 갖고 폐지의 이유를 근거를 댔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연구 작업했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600억이나 되는 돈을 서버 구입하는 데 쓰기 전에 사전 연구를 했는데 그 사전 연구라고 하는 게 이거를 했을 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이 뭐고 사회적 영향들,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한 연구만 했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모르십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600억짜리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구소가, 국책연구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안 하고 교육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시행하는 걸 전제로 연구작업 해놔서 결국 예산 투입하고 나서 사교육비 줄이겠다고 이 시험제도 추진하다가 사교육비 증가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 이런 조사모사식 정책을 정부가 따라서 국책연구소가 정부 입맛에 맞게 보고서나 써주니까 국책연구소의 독립성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600억에 대해서 교육부만 책임 있어요? 사전연구 담당했던 교육평가연구원 책임 없습니까? 연구자로서 양식을 갖고 이게 책임이 없어요? 600억 예산이 다 날라갔는데 360억을 들인 서버를 2년 동안 써보지도 못하고 각 기관에다 다 이관시켰어요. 360억이면요. 이 돈에 들어가 600억이면 경로당 노인들 난방비 다 해주립니다. 그걸 서버 구입해가지고 지금 다 폐기 처분했어요. 이관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책연구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예. 국책연구소가 정부 정책을 따라가서 앵무새처럼 정부 하자는 대로 보고서 써주면 발생하는 게 바로 BTS가 발생한 일입니다.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장 꼭 답변하실 뭐 생각 있으십니까? 네? 꼭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예, 결과론적으로는 평가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CS가 좋은가, VDI가 좋은가 등의 연구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만 되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